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2015년 1회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일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답이 4번이다. 진짜 4번인데요. 4번이면 왜 4번일까 하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4번이라고 답을 알려주셔도 왜 4번인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엑셀 사용법에 대한 해설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에서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걸러주고 일치하지 않는 건 숨기는 것을 우리가 자동 필터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일단 한 개짜리가 올 수도 있고요. 두 개짜리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왔을 때가 대표적인 게 성별이 남자인 또는 여자인 점수가 70 이상 그런 경우가 조건이 한 개고요. 두 개 이상이 오는 경우는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조건이 세모만 오게 되면은 그냥 적용하고 비적용만 하면 되는데 세모하고 네모가 같이 왔다. 그러면 이 조건의 이제 상관도 분석을 상관성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았는지, 너만 만족하는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동시 만족 그런 것을 영어로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세 개를 저희가 이제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다 만족해도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말로 선택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이것을 우호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상관성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그러면 이것이 조건이 두 개 이상입니까? 중간에 이고로 왔을 때 AND라는 멘트의 조건이구나. 그것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고, 이며, 이면서,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나가 왔죠. 이거나가 왔고, 여기는 또 이거나가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보셔야 될 게, 나이라는 열에 대해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터, 즉 자동 필터의 한계가 뭐냐? 서로 다른 열에 주소라는 열과 직업이라는 열에 우호 조건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3번도 우호 조건 아니냐? 이거나가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주의하실 게 하나의 열에 우호 조건은 가능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열의 우호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 답을 4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열에는 AND 우호를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또 직위가 과장이거나 대리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소가 직업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것만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필터를 제가 적용을 좀 해놨습니다. 다시 해제를 하고요. 필터 데이터에 가서 자, 성별이 여이고 부장인 것을 한번 걸러 볼게요. 성별이 여자이고 과장도 한 명 있죠. 그럼 성별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열을 하시면 깔때기가 생기죠. 1차적인 조건이 한번 걸러진 거고요. 직급이 부장인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이면서 동시에 부장, 여자이고 부장, 여자이며 부장, 여자 중에서 부장 이런 것들이 바로 동시만족 AND밖에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이거나 부장인 것을 고르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자 다 나오고 부장 다 나오고 아시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요 필터, 요 자동 필터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은 시트 보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트 보호는 과거보다 좀 출제율이 상당히, 제가 분석하기에는요, 상공회의소에서 오픈된 정기 시험만 봐서는요, 문제가 2급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공부를 좀 어렵다 싶으면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뭄에 좀 콩나듯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리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1급에서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시트 보호를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요. 단지 정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좀, 그래서 잠금 속성이라든지 숨김 속성은 따로 말씀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지. 제가 뭐 외워라 하도 외워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셀을 보호하는 거, 이 워크시트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과 열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시트 보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토에 가시면요, 여기 시트 보호가 있는데 이 시트 보호 대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셀과 행열이다. 시트가 절대 아닙니다. 시트 보호인데 왜 시트는, 좀 말에 조금, 좀 그런 겁니다. 통합문서 보호가 시트 보호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홈탭에 가셔가지고 아무 곳이나 가서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가서 셀 서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가 가면 잠금은 항상 체크가 돼 있어요. 잠금은요. 그래서 잠금이라는 것은 체크가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숨김은 뭔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2를 입력하고 2를 입력할 거예요. 값1, 값2, 합 이렇게 해서 요거 더하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값과 수식이라는 것이 합해져 있구나. 그걸 일단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식은 못 건들게 하거나 값만 입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자, 데이터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한번 검토에 가서 해볼게요. 아무나 안 넣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못하도록, 아시겠어요? 이게 시트 보호예요. 행과 열에 관련된 작업들을 금지시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시트 보호다. 뭐 이제 락을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요.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입력을 하고 여기는 입력을 못하도록 또 수식도 안 보이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하려면요, 홈탭에 가서 아무 곳이나 가서 눌러서 보호에 가서 잠금을 해제를 해주셔야 시트 보호에서 예외로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수식에 있는 C3셀에 가서는 제가 숨김도 체크하고 잠금을 같이 체크할 거예요. 숨김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데이터에 가서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이제 하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고, 여기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고,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셀을 다 수정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잠금이 되어 있는 셀만 수정을 못하도록 하고요, 수정하고 싶으면 잠금을 해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식에다가 아까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요, 셀 서식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수식도 안 나오죠. 다시 해제를 한번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바로 가볼까요? 숨김이죠. 수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숨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수식을 숨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죠.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잠금이 디폴트고요. 잠금을
해제를 해서 해제된 셀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보호를 안 되는 거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행렬 작업을 금지시키는 거다. 시트하고는 관련이 없는다. 시트 작업하고는요. 셀의 잠금과 숨김 속성은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요. 시트 보호가 됐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셀을 보호하려면 속성, 잠금 속성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보여드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도 실습을 해봐야 되고요. 아마 처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순환참조율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D2에다가 저희가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식 입력될 셀에 계산을 참여할 인수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결과를 표시해 주는데 그 결과 값이 나오기도 전에 인수로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수식에도 사용되고 인수로도 사용되면은 순환참조다. 서로 간에 이렇게 참조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을 못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요. REF 같은 경우는 계산한 셀을 삭제할 경우 너무 오류는 텍스트에 큰 따옴표를 안 하거나 이 없는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 샵샵샵은 너비가 부족했을 경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이퀄 하시고 썸 함수를 원래는 여기까지 즉 C2까지 해야 되는데 D2까지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참조 오류가 걸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순환참조 경고가 나온다. 그죠? 네. 깊게 뭐 저 자세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1급에서만 나왔었는데 2급으로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파일 형식입니다. 확장자죠, 확장자. 엑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확장자의 종류인데 이것은 뭐 외우셔도 아마 잘 안 외우셔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피스 단추를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추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대화 상자가 나올 건데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 저희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엑셀로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매크로가 없을 때는 XLSX 외워두셔야죠. 매크로가 있을 때는 XLSM 매크로의 이니셜이고요.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도 좀 XLSB인데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엑셀 97로 저장을 할 때는 기존 버전이죠. XLS. 그리고 뭐 XLT가 이제 서식 파일인데요. XLTX가 서식이라는 건 양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매크로가 들어가면 XLT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탭으로 분리되면 TXT고요. 컴마로 분리되면은 CSV, 공백으로 분리되면은 이제 PRN이 되는 거죠. PRN이 공백입니다. 뭐 이걸 다 외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추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렇게 기존 버전은 XLA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이 XLAM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한번 보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보시면 txt가 붙을 때는 탭으로 분리되는 거고요. 공백으로 분리된 텍스트로 저장할 때는 PRN이 붙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txt에선 엑셀이 탭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뀌었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추가 기능이니까 XLAM이 돼야 되고요.
서식 파일, 매크로 서식 파일이면은 엑셀 TM이 돼야겠죠. 답은 3번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은 굳이 이거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5번입니다. 자, 25번의 키포인트는 정렬이고요. 시험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정렬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렬의 정의는 특정한 순서대로 재배치 또는 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에서 위가 있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역부터 희응으로 왔을 때 이곳을 우리가 오름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갔을 때는 오름인데 밑에서 위로 나는 봤는데 내림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밑에서 위라는 방향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희응부터 기역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것을 내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내림 말고도 또 오름 말고도 하나의 정렬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그죠? 예, 이것은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경우죠. 예, 이것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이 없었죠. 정렬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방향은 두 가지고. 그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한다. 이게 틀린 건데요. 공백은요, 비어있는 셀은 맨 아래에 위치가 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도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선택된 범위의 첫 행을 머리끌 행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첫 행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하나를 찍든지 전체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첫 행이 제목이니까 정렬해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돌려버리면은 이제 요게 사이에 씌우시니까 끼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성명으로 오름차순 하겠다. 사용자 지정 목록도 있죠?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인 정렬이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정렬의 차수는 뭐 64차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런 것은 지금은 예문이 없으니까 빼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라는 곳에다가 제가 이제 정렬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좀 입력을 했습니다. 숫자, 빈셀은 비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오류값, 한글, 특수문자, 논리값, 이것에 대해서 정렬하는 순서를 좀 필기하시는 분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 정렬을 실행한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려면, 정렬을 구분하려면 여기에서요, 옵션 들어가서 대소문자에다 체크를 해주셔야 제대로 영어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시험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도 금방 보셨죠? 자, 오름차순하게 되면요, 항상 빈 셀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내림차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고요. 자, 오름차순일 때 이제 순서가 왜 있는데 그 순서 외우는 것을, 요거는 이제 이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는가? 맨 처음에 숫자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다 문자예요. 싸그리.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오류. 공백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답 공부하기가 좋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수문을 여놓은 손오공.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은 공백셀. 손오공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류가 이제 오류값. 그 다음에 여논인데 는인데 원래 논으로 외우시면 이게 논리값. 얘는 없고요. 여기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문은 없고 을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에서도 좀 순서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는 잘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문자 물어봤을 때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요. 위에.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대한 이렇게 좀 외우세요. 수문을 여는 손오공 소대한. 옛날 XP 버전에서는 한소대였는데요. 지금은 7으로 기준으로 공부를 해서 소대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26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의 키포인트는 함수고요. 예, 그 다음에 choose 함수하고 랭크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기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실기를 안 하고 바로 필기를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hoose라는 함수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선택함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목록 위치 번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록 위치 번호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 목록 위치 번호가 이제 1번이 되면은 천하를 선택을 하고요. 얘가 2번이 되면 대안을 선택을 하고 이 목록 번호가 이제 3번이 되면은 영광을 선택하고 4번이 되면은 기쁨을 선택해서 목록 위치 번호에 따라 목록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서 표시해주는 함수가 choose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choose라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2다. 그리고 숫자가 4, 7, 6,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게 인수 위치 번호니까 얘가 1번 위치, 2번 위치 목록이에요. 숫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목록인 7을 보여주는 함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오면은 시험이 너무 쉬워서 순위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위가 1등이면 천하를 표시하고 2등이면 대안, 3등이면 영광, 4번이면 이제 기쁨이 되겠죠. 4등이면 순위라는 함수가 목록 위치 번호에 새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순위 함수는 순위를 구할 셀, 순위를 구할 범위에다가 세 번째 인수가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생략하면은 이제 오름이라고 죄송합니다. 큰 수가 1등을 먹는다. 그럴 때 0 또는 생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큰 수가 1등을 먹는 거죠. D로 합계로 순위를 구한 겁니다. B로 구한 것도 아니고 실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산으로 해도 2등이고 얘가 1등이고 잘못했네요. 얘가 1등, 2등, 3등, 4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2세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죠. 그럼 92등이 3등이니까 영광이 나오게 되겠네요. 원리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필기는 실기하고 다릅니다. 함수를 해석해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지 함수를 완성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수가 0 또는 생략이면 큰 수가 1등이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2를 쓰게 되면 반대로 작은 수가 1등이니까 랭크의 해석을 꼭 아셔야 됩니다. choose가 어려운 게 아니라 랭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인수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7번입니다. 자, 27번은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의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 다 봐도 비슷해요. 그죠? 제목도 비슷하고 제목도 똑같고 범례도 똑같고요. X축 항목축도 똑같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축값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딱 달라붙어 쓰는데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차이죠. 이것이 어디서 설정하는지 아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면은 겹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겹치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셔야 이것을 나중이라도 또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안 나옵니다. 겹치기는 이제 음수하고 양수가 있는데요. 양수는 서로 데이터의 계열을 이렇게 오버랩되게 표시하는 게 이게 겹치기고요. 음수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음수 상태예요.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가 겹친다, 외워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어렵게 되면 현재 데이터 계열 상태, 서식 상태가 양수이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이 상태가 지금 벌어지면 음수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자, 28번 진짜 더러운 문제 나왔습니다. 더티한 문제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 메시지에 표시되는 아이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해드릴 수 없고요. 이제 답은 확인인데요. 이걸 뭐 외워라 하면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셀이나 셀 포인트를 올려놓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가 있죠. 유효성 검사는 앞에서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류 메시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오류 메시지에 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중지, 경고, 정보. 정보는 인포메이션이고 경고는 익스클레메이션이라 해서 공사 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3개를 뭐 외우셔야지 뭐 한 번이라도 보셔야지 뭐 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과거에 시험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중지하고 나머지 2개가 달라요. 중지는 중지로 놓으시면 절대 입력이 안 되는 거고 경고나 정보는 이제 한 번씩 경고나 정보를 날리고 2번째부터는 입력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구히 입력을 막을 때는 중지로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경고, 중지, 정보 이거 뭐 확인이 되겠죠, 답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9번입니다. 자, 29번은 함수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함수를 좀 실기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기를 막상 하시려면 더더욱 힘든 부분 같습니다. 복잡한 함수죠. 자, 아래에 참고표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참고표를 보고요.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얼마인가를 찾고 싶어요. 55,000원. 그럼 7%인데 저는 이제 아니까. 자, 그러면 그때 찾아야 될 함수 55,000원일 때 7% 여기 C6셀에 들어갈 수식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봤죠. 자, 일단 2가지를 좀 아시면 좋아요. 어떠한 별도의 셀에 조건표가 있고요. 이것을 참조표라 또는 참조 테이블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조건표를 근거로 특정한 수식에서 조건표를 근거로 값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함수. 다시요. 조건표를 근거로 값을 표시해서 하는 함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VLOOKUP 하고요. HLOOKUP이 있습니다. 2급에서는 이 2개만 아시면 되죠. 뭐 루컵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루컵은 1급에서만 제시되는 함수니까. 그리고 이제 V와 H에 대해서 사용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만 아셔도 답을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VLOOKU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 행에 제목이 나오고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나오고 데이터의 나열 방향이 세로로 길게
이렇게 나열됐을 때 vlookup을 쓰는 겁니다. 뭐가요? 조건표가요. 근데 현재 이 조건표를 보시면은 천열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되어 있죠. 예, 반대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hlookup을 써야 되는 거죠. 즉 천열의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나오고 가로로 길게 나열된 그런 형태의 조건표다. 그러면 이제 hlookup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lookup은 틀렸어요. 그래서 hlookup과 이제 lookup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lookup은 방향을 안 가립니다. 박쥐예요. 세로일 때도 쓰고 가로일 때도 쓰는데 이제 아래 인수가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아니고요. 이제 hlookup인데 C5가 뭐냐? 찾을 값입니다. 55,000원을 찾아라. 내가 작성하고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원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원테이블에 있는 55,000원을 찾아라. 찾을 값이고요. 어디서? 요 조건표에서. 제목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C2부터 F3까지. 그리고 이제 일렬 여기인데 죄송합니다. B2부터 F3까지. 여기는 제목까지 포함을 했네요. 물론 제목까지 포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제목에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틀렸어요. 여기 세 번째 인수에서. 그래서 현재 할인율을 표시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할 열번호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았다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1행이고 얘가 2행이니까 요 할인율은 2행을 표시를 해야 되죠. 얘는 열인데요. 근데 1행을 표시하면은 7%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이 금액이 여기에 5만원이 나와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2행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얘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lookup이 처음으로 또 2급에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lookup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답이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을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 그 다음에 표시 범위, 차차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값은 똑같습니다. 55,000원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찾을 범위는 어디서? 여기에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뭐 세로로 나열되든 가로로 나열되든 이것이 찾을 범위고요. 마지막으로 표시 범위는 할인율을 표시해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5만원을 찾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사치, 즉 유사일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55,000원보다 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5만원을 찾게 되는데 그 5만원에 찾게 되는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있는 표시 범위 값을 표시하는 게 이제 lookup이에요. 그래서 찾을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같은 위치에 있는 표시 범위 값을 선택해서 표시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 7%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세로로 길어도 lookup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V와 H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시면은 답을 고를 수가 없을 겁니다. 차차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나왔어요. 2급에서. 수고하셨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의 키포인트는 틀구정이죠. 틀구정도 출력에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창 나누기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긴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 첫 행과 왼쪽 열을 항상 어느 셀로 이동하더라도 고정돼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틀고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고 답은 고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틀고정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 셀을 클릭한 후 틀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한 셀의 셀 포인터에 셀 포인터가 있다고 하면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틀고정이 나눠지기 때문에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래에 놓고
틀 고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행만 고정하는 것도 있고 천열만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고요. 인쇄 시에는 절대 출력이 안 되고요.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또 틀 고정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좀 나오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엑셀로 돌아가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틀 고정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좀 세로로도 길고 가로로도 길고 뭐 이 화면 비율을 축소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자,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첫 행에 있는 제목이 사라져 버리고요. 오른쪽으로 입력하려고 당겨 보시면 왼쪽 열이 사라져 버리니까 틀 고정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셀에다가 셀 포인터를 놓고 나눠야 왼쪽과 오른쪽, 아니 왼쪽과 위쪽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도 안 나오게 하려면요, 이건 팁인데요. 숨기시면은 이제 제목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긴다는 것보다는 이제 셀 포인터를 위치를 이제 행을 4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고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틀 고정을 눌러서 틀 고정을 하고 첫 행만 고정하면은 첫 행만 고정할 수도 있고요. 열 고정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 두 개를 다 고정하겠다. 그게 틀 고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선이 뭐예요? 이게 바로 틀 고정 선이에요. 계속 보이게 되죠. 이쪽으로 당겨 와도 이제 AB 열이 항상 보이게, 이게 틀 고정. 이건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행과 저기 왼쪽과 위쪽을 위해서 나눠지는 거다. 취소하려면 아무데나 찍고 틀 고정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자, 틀 고정을 첫 행만 고정하게 되면 이제 열은 고정이 안 되고 행만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화면을 스크롤 할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첫 행, 첫 열 제목이 원래 레이블이 제목이에요. 계속 표시되도록 고정하는 기능이다. 맞고요.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래다 놓는 이유는 기준이 왼쪽이니까. 아시겠어요? 왼쪽과 위쪽이니까. 맞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틀 고정을 첫 행과 첫 열 모두 할 수도 있지만 첫 행만 첫 열만 할 수도 있고 출력은 안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보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1번 문제입니다. 31번의 키포인트는 고급 필터고요. 고급 필터의 조건도 해석을 해야 되고 결과도 누가 나오는지 그것도 해석을 해야 돼서 좀 응용 문제 형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조건 작성법만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 조건이 지금 같은 행에 있으면 이게 동시만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건이 다른 행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영어로 이제 오어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AND 두 개 하시고 이제 여기도 AND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여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 오어를 통해서 합치시는 게 제일 문제가 해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90 초과이고 그죠? 95 미만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것을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나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합계가 70 미만이다. 이렇게 오니까 이제 합계를 찾으세요. 또 딴 데 가서 삽질하지 마시고 90 초과니까 한부터 계속 찾으세요. 94 97은 아니죠. 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0 미만이니까 여기 하나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다 합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개니까 5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같은 행
동일한 행에 있을 때는 AND고요. 예, 다른 행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제 OR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번도 조금 더티하고 더러운 문제인데요. 예, 뭐 차트에 대한 용도를 물어보는 시험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낼 문제가 없나, 그죠?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공부해도 좀 어렵고요. 말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아다르고 귀걸이 코걸이가 되는. 뭐 원형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다. 비율에 포커스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열이 하나다. 분산형은 이제 X도 숫자고 Y도 숫자에서 이 숫자 간의 서로 상관도 분석,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 정도. 방사형은 이제 많은 항목을 비교할 때 거미줄 그래프로 우열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다. 답은 이제 꺾은 선형이에요. 날짜 변화에 따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 꺾은 선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엑셀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삽입 가서 꺾은 선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요. 시간에 따른 또는 날짜에 따른 추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뭐 XY 차트라고 하면 분산형, X축이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네요. 뭐 3번 밖에요. 에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 문제입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요약 통계 분석하는 기능이 엑셀에 이제 부분합과 피벗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벗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고, 피벗에 대한 용도뿐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원본의 소스 파일이 따로 있고요. 소스에 대한 표가 있고, 요걸 근거로 피벗에 대한 테이블이 별도로 표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죠?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값이 변경되면 만약에 5에서 10으로 바뀌었다 수량이, 그러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유일하게 피벗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야 원본에 변경된 것을 반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요. 피벗 차트를 그리게 되면 피벗 테이블만 선택하면 차트는 안 그려지는데 차트를 선택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오는데요. 피벗 차트를 작성하면 피벗 테이블 없이 피벗 차트만 그려진다. 그러면 땡. 그 다음에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도 같이 삭제된다. 땡. 피벗 차트가 일반 차트화 돼서 그냥 남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안 지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지우려면 전체 범위를 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일부만 지워지지는 않고요.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지워집니다. 일부만 하게 되면 에러 나요. 그리고 여기 3번, 4번이 이제 제가 설명한 거랑 잠깐 관련이 있는 게요. 일부의 데이터나 일부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피벗 테이블에서 만약에 수정과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본이 망가지기 때문에 원본을 못 건들게 하려고 이런 작업들을 락을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딜리트는 이제 전체를 범위로 설정하기 때문에 아예 피벗을 삭제하는 기능이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이죠. 그래서 피벗 차트를 그리게 되면 피벗 테이블도 같이 그려진다. 그리고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삭제가 되지 않고 일반 차트가 된다. 그 두 개를 좀 과거부터 많이 나온 문제니까요. 그리고 새로 고침해야 된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거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출력 부분이죠. 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좋은지,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서 좀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정답은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해도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단지 차이점이 뭐냐. 기본 보기하고요. 예, 차이점은 인쇄할 부분과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보는 것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다. 지금 뭐 제가 설명해도 모를 거니까요. 한번 엑셀에서 실습을 하고 와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한 장을 넘어가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30번하고 똑같은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가시면은 이제 배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에 보기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 보기 상태가 있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십시오. 이렇게 점선 같은 경우가 이제 1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얘가 2페이지가 됩니다. 여기 뒤에 희미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선이 유지가 되고, 이 회색 부분은 인쇄가 여기다 데이터를 써도 인쇄가 안 돼요.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쇄할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서 좋다. 그 말이고요. 지금 이 상태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100%죠. 근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제 검은색, 아니 저기 점선, 파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면서 배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이걸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자동으로 나눠주는 점선과 강제로 나눠주는 요 선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배율도 같이 조정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겠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로 끝까지 끌게 되면 이제 배율이 더 커지겠죠. 작아지는 거죠. 개념은 반대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두 원래대로 하시면은 이제 처음 상태로 자동으로 나눠주는 파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34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이 뭔지 한번 훑어볼게요.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인쇄 영역과 비인쇄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맞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조심하실 것은 뭐냐? 이렇게 되면 인쇄되는 비율도 같이 조정이 된다는 거 좀 실무에서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저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했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누어진 상태로 원상복귀가 강제로 페이지 나눈 것들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입력 편집 가능합니다. 단지 보는 방법의 차이가 기본과 다를 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출력이에요. 입력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3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좀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과정이니까 매크로는 크게 기록과 실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또 실행에 대해서는 또 편집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삭제도 할 수 있는데 기록하는 과정과 실행, 편집, 삭제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 F8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대화 상자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요. 대화 상자에서 실행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기록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매크로 이름 기록 과정에서 입력을 하는데 매크로 이름에서는 공백, 띄어쓰기 불가능하다. 아시겠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셀 주소와 같은 이런 A3, A3, A1, C7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언더바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로 시작하고 띄어쓰기도 없으니까 맞고요. 바로가기 키는 이것만 외워두시면 되죠. 컨트롤 소문자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쉬프트가 같이 오게 되면 그때는 대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대문자 C가 맞습니다. 기록할 때 다 바로가기 키도 지정. 매크로 저장 위치는 적용범위인데요. 현세계, 현재 통합문서, 새로운 통합문서 하나에만 모든 그 엑셀 파일에 적용하는 개인용 매크로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 과정이고 얘는 실행 과정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이 나오고 바로가기 키가 나오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설명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다른 건 입력 안 해도 반드시 얘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한번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매크로를 이제 기록 종료를 딱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lt F8이거든요. 매크로 대화 상대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선택했을 때 실행할 수도 있고 한 단계 실행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하죠. 삭제할 수도 있고 옵션에 가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또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기존 매크로 이름을 다르게 입력하면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아마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면 다시 가보시면은 이제 답이 왜 1번인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름 정의도 매크로의 이름하고 이름 정의, 수식에서 셀 주소 대신에 고유명사된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 정의하고 비슷한데요. 요것도 매크로하고 같이 외우세요. 아시겠어요? 꼭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번, 띄어쓰기 공백 할 수 없다. 2번, 대소문자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 안 한다. 3번, 숫자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두 숫자인 경우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셀 주소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3, C6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크로 이름이나 이름 정의할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수문자는 이제 언더바 정도만 사용한다. 그렇게 밑줄인데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4번만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크로에서 A3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매크로가 작성이 안 됩니다. 이름에서 오류 메시지를 뿌려버리고요. 이름 정의에서 A3을 입력을 하게 되면 A3 셀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류도 나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는 이런 특징과 이름 정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밑줄로 사용할 수 있다. 언더바 특수문자 사용 가능하고요. 공백문자는 포함할 수 없다. 맞고요. A1과 같은 셀 참조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 시트에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 나오는데 매크로하고 이름 정의는 고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름 정의에서는 한번 만든 매크로 이름을 똑같이 매크로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게 되면 이동이 돼 버려요. 안 돼요. 또 에러 메시지도 나오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하다는 것을 아시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7번은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A1과 A2를 이름 정의로 이렇게 범위 1으로 정의를 하고 이름 정의가 아니고 셀 범위가 와도 상관없어요. 범위 2가 와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함수들의 인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요. 요것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um이라는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범위가 들어가 있는 셀 범위죠. 1 지정하고 범위 셀 2 또 3, 255개까지 지정을 해주면 요 범위에 있는 거와 요 범위에 있는 것을 모두 합을 해요.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숫자만. 카운트는 뭐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 개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범위에 2개, 요 범위에 2개니까 총 4개가 되겠죠. 맞습니다.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썸도 마찬가지고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에버리지는 단지 이제 평균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미는 최소.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다 더하세요. 요거 더하면 5, 요거 더하면 5니까 10이죠. 그럼 10을 2로, 4로 나누게 되면 인수가 4개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3번은 잠깐 건너뛰고 4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SUMPRODUCT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범위를 세로로 2줄을 잡든지 가로를 2줄로 잡든지 이렇게 해서 범위 1, 범위 2가 오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곱해줍니다. 즉 1과 2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곱해주면 2가 되고요. 얘도 곱해주면 이제 12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해주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원래 곱이고요. 썸은 합이거든요. 곱들에 대한 합을 표시해주는 함수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다. 가로로 길게 있다. 그러면 얘하고 곱해서 3, 얘하고 얘에서 곱해서 8이 되겠어. 요것들을 다 더하니까 이제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로로 긴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아세요. 2급에서는요. 산술 연산자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범위를 사용할 수가 없다. 1급은 가능한데 왜? 1급은 배열수식으로 계산하는데 2급은 배열수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의 범위가 오면 안 되고요. 셀 주소 1개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못하고 에러가 걸립니다. 그것을 좀 알아두세요. 배열수식만 가능한데 2급은 배열수식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사용을 산술 연산식에 사용을 못하는구나. 피연산자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37번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도 더러운 문제죠. 세부적인 것을 다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입력 기능도 알아야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에 대한 것도 좀, 값채우기 핸들이죠.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나머지들은 답이 왜 2번인지 알려드려도 모를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서 실수, 숫자인 경우는요. 반드시 플러스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숫자만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물론 하나만 잡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1씩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1의 자리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 입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이 이제 서울특별시를 쓰고 전주시 쓰고요. 서자만 쓰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나와서 엔터를 치게 되면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문자 데이터만 가능해요. 숫자는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주를 만약에 쳐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전주까지만 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주시인지 전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만 치게 되면 이제 죽어버리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동 입력 기능이다. 그리고 자동 입력 기능에서는 좀 알아둬야 될 게요. 한 칸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1.5를 제가 그냥 채우기 핸들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일씩 증가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수가 증가하는 거지 소수부가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게 값 채우기 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핸들이면 일자가 일씩 증가하고요. 컨트롤 누르게 되면 반대로 이제 복사가 되고요. 시간을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5시 6분 7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일씩도 증가합니다. 초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 거고요. 1학년이라고 해서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져 있는 문자 형태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요. 1학년 일반이라고 해서 숫자가 2개가 있으면 또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요일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월, 화, 수, 목 자동으로 이렇게 단계값이 바뀌는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나 1월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1사분기, 2사분기 이걸 MS사가 넣어줬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불병정, 무기경신. 본인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생이라고 쓰고 끌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초등학생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중학생 하게 끌게 되면 이제 매도 없죠. 아까 하나가 뭐가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초등학교구나. 학생이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답이 2번이에요. 실수인 경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아니고 정수부의 이르 자리입니다. 그리고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자동 입력 기능이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숫자나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시간 같은 형식을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고 룰을 아셔야 되죠. 대신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더 쉽게 입력할 수도 있다. 또는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입니다. 39번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결과를 예측해라 그 말이거든요. 뭐 여기는 중첩함수,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좀 나중에 풀고요. 거꾸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이트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전후, 이전, 이후 날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데이트 함수예요. 그래서 구성은 이 데이트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준 날짜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전 이후를 썼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증갑 날짜를 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오면 이전 날짜가 되고요. 플러스가 오면 몇 개월 이후의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20일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엑셀에서는 수식에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할 때는요. 이렇게요.
반드시 이제 큰 따옴표 처리를 문자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빼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준 날짜를 토대로 3개월 전후의 날짜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3개월 전후로 가면 2월, 1월, 12월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5months는 뭐냐? end of months만 기억하세요. 뭘 보여주냐? 날짜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바뀌면 돼요. 월말을 표시해 준다. 월말의 날짜를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요. 그래서 end of months예요. 월의 끝.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2015년 3월 21일로부터 2개월 후니까 4월, 5월이 되겠죠. 5월은 작은 달이니까 여기가 30일이 나와야겠죠. 근데 20 나왔으면 틀렸네. 요거 답입니다. 말일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월, 말, 일. 공과금 같은 거 계산하려고 옛날 많이 썼던. 자, 여튼 이 데이트 똑같습니다. 이건 3개월 후죠. 그러니까 4월, 5월, 6월, 20일. 맞습니다. end of month 이거 알아두세요. 약자만. 그 다음에 이 데이트는 2015년 3월 20일 이후에 2개월 후니까 4월, 5월 해서 5월 20일이 되고요. month, 월만 추출을 하니까 5가 나오고. 그럼 답은 이제 확실하게 3번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0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더러운 더티한 문제인데요. 예,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모를 거예요. 매크로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에 대한 설정 부분을 좀 물어본 거라서요. 예,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의 엑셀 옵션에서 요 개발 도구를 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개발 도구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그리고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에서는 지원하는 게 확장자가요. 버전 XLSX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얘는 매크로가 없어요. 없는. 예전에 이제 매크로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놨거든요. XLSM이 있습니다. 요 M은 매크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매크로하고 매크로 있는 게 없는 게 좀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제외한 통합문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XLSM은 M의 이니셜이 매크로니까. 네. 자, 엑셀 매크로 보안 설정은 이것은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더러운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틀렸어요, 답이. 왜 그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도구를 끄집어내면 양식 컨트롤이나 매크로 작성하는데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 자, 개발 도구가 나왔죠. 오피스 단추를 누르고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설정. 여기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가 있죠. 요걸 해제를 하고 하면 이제 매크로 개발 도구가 안 나오는 거죠. 다시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매크로도 기록할 수도 있고 매크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삽입에 가면 양식 컨트롤 단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면은 매크로 보안을 눌러보시면은 매크로 보안이 처음에 엑셀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매크로 제외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 밑에 노란색으로 경고창을 뿌리는 이 형태가 바로 매크로 설정의 기본입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은 아니죠. 근데 이걸로 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엑셀을 깔고 보시지 않았으면 답이 왜 이건지 백날리 말씀을 안 드려도. 근데 이제 시험을 공부하거나 이제 매크로를 좀 많이 짜시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체크하고 뭐 엑셀 매크로를 쓰겠다 안 쓰겠다 막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관계없이 매크로가 항상 열리게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여기다 체크하라고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마지막에 체크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개발 도구, 엑셀 옵션, 그죠? 통합 문서는 매크로체에 맞고요. 3번이 틀렸죠. 이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 아니라 매크로 열지 않음 알림 표시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무튼 3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